중심으로 해서 교사 단체들도 AI 디지털 교사가 효과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또 그 폐지를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도입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자유를 줬습니다. 교과 협의하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어제도 이제 그 때문에 담나교육원에서 지금 연수하는데 제가 인사말을 하는 데서 물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억압을 하거나 선택을 강요하거나 한 학교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학교도 손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이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과서냐 참고서냐. 교과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고 참고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재정은. 근데 이제 문제는 금년에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자꾸 AIDT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써본 선생님들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 써본들이 그냥 말로 들어서 하는 게 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써본 선생님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써본 선생님들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초, 중, 고 영어, 수학 수업을 다 봤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아니 월요일 날이든가 지난 금요일 날이든가 깜빡하네. 애월고에서는 수학을 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아니더라고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이거 안 해보면 모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무슨 의미 교과서에 보기가 5개 나오는데 답을 거꾸로 대입해서 아이가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건 수업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우리 AIDT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부에다가 얘기했거든요. 회사에다가 제발 고르기 없애라. 교과서에 무슨 고르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고르기를 없애야 되냐면 이 고르기가 아이들에게 대박, 요행, 심부러, 심지어 갬블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수업 시간에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으로 불편하고 있는지 그 선생님 잘못도 아닙니다.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해보니까 아닌 게 다를까. 수업이 조합, 컨비네이션 시간인데 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학에. 이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보기가 5개 딱 나와서 한 학생이 내가 보니까 답을 맞췄어요. 어떻게 맞추냐. 답 5개를 놔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입니까? 화가 나요. 고등학교 수학 안 하겠습니다. 저. 계속 가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절대로. 뭐 금년에 있을 것 같지만. 저가 안 하겠습니다. 저가. 도대체 안 돼요. 그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신부는 참고서가 돼도 교과서와 같이 해야 되고 교과서가 돼도 교과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 교과서를 피해갈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그래서 연말에 가서 써본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뭐 요구를 하든 뭐 계획을 세우든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수학 얘기만 했는데 영어는 수학하고 좀 달라요. 영어는 뭐 발음이라든지 자료가 방대하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런 대로. 영어는 좀 그렇고 그다음 수학도 초등학교 좀 호기심이었던 이 자극 그러니까 뭐랄까 동기유발 이런 차원에서는 수학도 초등학교 3, 4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뭐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서 평가도 해보고 과연 이걸로 수업했을 때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수업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진행해 봐야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 국가에서 참고서로 해도 재정은 교육재정이고요. 국가에서 교과서로 해도 재정은 교육재정입니다. 참고서 했을 때 왜 재정이냐? 지금은 또 선생님들이 원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뭐 선택되고 안 되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방법은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하는 게 이제까지 했던 방법인데 지금 요번 건은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너무 황당해서 일단 아이들 안정과 그런 지원은 뭐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금방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분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다툼이 그러면 결국은 열정과 시간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판단이 좀 막연해 있습니다. 지금 예, 막연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서 선생님 가셨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도서관 문 닫으면 안 돼요. 학교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연가도 내고 방학을 활용해서 쉴 수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를 나갑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 때. 예. 만약 또 제가 또 쉬고 싶으면 그때는 뭐 교감을 내보내든지 아니 사서 선생님이 어디 가시면 대신 다른 사람이 문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그래서 그 도서관 문 닫는 날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빨간 날, 예, 그런 날은 어쩌면 뭐 그 학교의 매뉴얼대로 어떤 날은 문을 닫는다 이 매뉴얼 따르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서 선생님이 연수 갔다고 도서관 닫아버리면 그 마치 뭐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지만은 선생님 연수하면서 수업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문 여는 것 자체가 교육이니까요. 예. 제가 좀 알았으면 제가 좀 가서 설득도 하고 좀 달래고 예, 그랬을 걸. 지금도 그런다면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말을 꼭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도 이럴 때 방법들이 근데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 그렇지 않거든요. 연수 간다고 해서요. 방학이든 어디든 문 닫으면 안 돼요. 예.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방학 중에 학교 문 닫습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네요. 진짜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 전 문 안 닫았어요. 저도 교장 4년씩이나 했습니까? 문 안 닫으려고 교장 나가는 겁니다. 그 문 닫을 거면 교장 나가서 뭡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학 중이든 뭐든 학교 도서관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이 이제 있고 없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이들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새로운 룰을 정해서 하는 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 생각엔 문 닫으면 안 돼요. 관련해서 조금 공문을 파급하거나 뭐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공문은 보내면 공문이 많다고 해서 요즘 자꾸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기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민이고 김수환 기자입니다. 그 돌봄 공개가 되는 건지 늘봄의 연장선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돌봄 쪽기를 재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회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방향은 저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원래 이렇게 지자위원장에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돌봄이 맞습니다. 돌봄.
근데 이 늘봄으로 이름이 바꾼 게 방과 후 교육활동 2시간이 이제 무료로 진행되면서 그게 추가되면서 늘봄이 됐는데 그 부분 차이가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돌봄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는 좀 지난번에 제주도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오셨던 분들도 없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돌봄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 다문화, 그다음 어르신 지역 대한민국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을 다 관장하는 대한민국 돌봄청. 학교는 뭘 돕느냐? 교실 제공 정도는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에게서 이 일은 좀 가져가 달라. 가져가 달라. 선생님들은 수업 방법, 교수 방법이 과거와 점점 달라져서 수업도 벅차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영유아 돌봄, 초등 돌봄을 선생님들에서 좀 이렇게 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고 앞으로 기회 되면 좀 계속 그걸 주장할 겁니다. 예. 방금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도 교육에 관한 시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충 계산으로 지난 3년 동안 빠진 예산이 저 취임 전 기준 한다면 한 2천억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예산과로 요청하면 아마 자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0억도 아니고 제주교육에 2천억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뻐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조금 있던 기금입니다. 기금. 근데 그 기금도 전국 교육청들이 비축해놓은 기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기금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제주도와 지금 비슷한 기금 고갈이 인천, 광주입니다. 다른 데들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 괜찮은 기금 때문에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약 230억 또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330억. 큰일 났습니다. 이 330억을 이번 추경에 할 건지 연말 정리 추경에 할 건지 우리 예산과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 압박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기금은 이제 다 썼고 제주도 교육청이 빚이 없습니다. 지금 기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마다 빚낼 수는 없고 한두 번쯤은 그래도 약간 기체로 뻐길 수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빚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국에서 빚 없는 도가 제주도만입니다. 타시도들은 냈다가 갚은 데도 있고 안 갚은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 사업 같은 거는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사업은 가급적 제가 지금 제주도에 아직도 타시도는 하고 있는데 안 한 BTL 사업이 또 제주에 없어서 안 해봐서 BTL은 사실은 교육시설을 위한 어떤 그 방법이었는데 제주도 교육청은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았는데 이번에 한번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BTL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진흥원이라든지 특수학교 분원 이제 빨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쳐서 한 500억인데 그 500억을 어떻게 돈을 해요? 그래서 BTL로 접근해서 한 20년 조금씩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돈 들어가진 않은 범위여서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닌데 타시도는 그렇게 해서 학교도 짓고 교육 인프라도 확충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 압박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금년 예산 이제 9월 되면 우리가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도 330억 빠지면 뭐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30억 빼는 방법도 나머지 지금 조금씩 그 뭡니까 남아 있는 기금 다 합치고 불용액 합치고 등등 안 되면 시설 사업 빼서 시설 출 그래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30억. 예. 저는 플러스 330억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330억이 와서 황당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근데 선생님은 아니죠. 예.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게 가령요 이제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교사 때 이게 갑자기 여학생이 달리면서 안기는 거예요. 뒤에는 낭 떨어집니다. 이거 안 받으면 떨어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장에서 이건 어머님만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접근했으면 이런 갈등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근데 무조건 흑백, 제로와 1, O와 X로 접근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건 나지면 예방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뒤처리만 고민을 합니다. 이게 또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도 없는. 그래서 우리 아마 해당 과나 이런 데서도 난처한 거죠. 학생은 아니다. 선생님은 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뭐 당신 그걸 인정하는데 피해 본 게 뭐냐. 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뭐 자로 잴 수도 없고 무게로 달 수도 없고 뻔한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런 문제는 심해지면 변호사나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참 난감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으로 지원할까라든지 뭐 선생님에게 뭐 선생님이 뭐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게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제주의 소리 한영진 기자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은지라 몇 가지 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교육가족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나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미 준비해서 착수 시작했을 겁니다. 그 유가족분이 추천하는 단체 대표도 위원회에 같이 껴서 누군가 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할까 봐서 그리고 이 순직 처리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등등에도 이게 영향을 줄 것 같고 해서 준비해서 착수하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해도 됩니다. 일단 뭐 순서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예. 뉴데일리 노재균 기자입니다. 그 일선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그 학생들의 진학일 것인데요. 그 지역 인재 유출과 그다음 지방 인구 소음 과정을 운용할 연수죠. 이 연수를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산을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멀리 가서 연수를 안 받아도 되게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대학과 또 협조할 사항 중에 하나는 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특수교사가 지금 모자란 상태가 돼서 제주대학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학과 신설 아니면 뭐 대학원의 그런 과정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협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하고 제주대학과의 관계하고 얽혀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아까 그 초등학교 그 교사 폭언 관련해서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뭐 대책하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좀 교사가 학생들 특권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어떤 예방책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업 아이들 계속 그냥 이렇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선생님하고 아이들 관계인데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른들인데 그건 말해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 없는 연수도 받고, 그렇죠? 자격도 받고, 사범대학에서 인성예절교육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뽑자. 예. 그래서 교사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춘 자로 만들자. 사범대학 4년 앞전에 고등학교 3년에서 7년을 교사 양성하는 기간으로 잡자 한 개인적인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를 교육감이 꼭 그러지 말, 이게 아니지, 이런 내용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심부름 시킨 것도 문제고 그거를 또 좀 따졌다고 해서 그걸 또 헐 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른도 못해요. 부모도 못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화가 납니다. 정말. 그렇다고 이 감정이 또 확 해가지고 또 무슨 마치 복수하듯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어서 지금 질문에 대한 제가 속 시원 대답을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랜 아이라든지 어떤 학부모라든지 나중에 정서 지원이라든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사후 처리 문제에 해당합니다만 그런 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은 응당의 죄를 받아야죠. 예.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고교학점제를 발표했을 때 저는 쌍손 들고 30년 수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제가 뭐냐? 아이들이 책가방을 가볍게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영수 사과 하나씩 해서 5과목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학점제로 가는. 이해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걸 원했었는데 그래서 쌍손 들고 환영을 했었는데 점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할지 모르지만 밥급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능에도 문제가 생겼죠. 공통과학, 공통사회.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학점제 문제보다 더 큰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공통과학만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공통과학 문제 점수 더 받으려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공부하고 1, 2, 8과목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그건 결국 수능 과목을 거의 20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정말 빗대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감협의회 또 회의록 있으면 한번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밖에 없어서. 이 고교 학점제 역시 이거 선생님들 교과목 안 줄여주면 아이들 교과목을 안 줄여주면 과목수 시간수를 안 줄여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보니까 수업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수업은 또 늘어났대요. 늘어났는데 다시 학점제.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학은 또 은근히 이상한 냄새를 피워요. 뭐라고? 뭐 특이한 과목, 뭐 괜찮은 과목은 입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아이들이 책가방을 가볍게 해서 고교학점제로 가는. 그게 전제입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이 가벼워진다는 말은 공부해야 될 과목 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교학점제가 효과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과목 그대로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주장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건 뭐 교원단체 모든 교원단체가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있을 때. 하지만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은. 제가 이거를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릇이 별로 크지 못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학점제 지지하고는 있는데 마음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줬습니다. 이게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이상국가, 이상교육. 근데 이상도 아닙니다.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겨 주십시오. 수능은 자격고시화 해 주십시오. 학교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가주십시오. 고르기 말고 서술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일 모레 교육감협의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이제 그 교섭단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4명 거기에 이제 가서 이걸 드릴 겁니다. 저와 대구와 인천 그리고 한 명이 어디 서울이든가 어디 하여튼 해서 만나서 지금 그 뭐라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거기 가서 이걸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 요구하는 거.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중 저가 주장하는 건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서울대학 지방대학 서울대학 10개 만들기 거기 제가 이제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넣겠다고 해서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지방 국립대 10개를 서울대학에 준하는 대학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 아이들이 제주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강원대학, 전북대학, 충남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받아도 되고 부산대학 교수가 제주대학에 와서 강의해도 되고 이게 제주도정의 런케이션하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들려보니까 또 이것도 약간 최초엔 그렇게 갔는데 또 삑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면 제주대학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전남대학에서는 뭐 디지털 이렇게 지방대학 10개를 서울대학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앞에 꼭 제주 서울대학, 전남 이렇게 이름을 뭔가 여하튼 빛이 바랬어요. 그래서 학교별 이 장점을 살린 이렇게 접근하자는 얘기가 와서 제가 그 통화에서 저는 난 그건 반대한다. 그건 아니다. 우리 최초의 진짜 제주대학 졸업해도 졸업장은 서울대학으로 나와야지 왜 거기 제주가 나오느냐.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꿈은 꿔볼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얘기들을 해서 무슨 지방 재정 문제도 건의했고 각 도별로 하나씩 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아까 처음 얘기했다. 입시를 대학에 맡기고 그다음 수능은 자격고시화하고 그다음 고르기 문제 없어서 서술형으로 가고 학교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하길래 우리 대한민국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를 갖고 있는 스위스의 본부를 둔 IB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IB 본부에서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표성고등학교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시죠? DP 1년에 2번 거기서 시험지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시험 치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네가 출제하고 가서 지네가 채점해서 통보해 줍니다. 즉 표성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DP 평가 권한 없습니다. 20%만 있습니다. 80%는 그렇게. 즉 절대평가 그래서 절대평가가 되는 건데 이 절대평가는 가르친 선생님하고 출제하는 선생님하고 채점하는 선생님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르기 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평가 고르기 좀 빼야 됩니다. 이거는 요행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서 싫어해도 고르기 하면 안 됩니다. 고르기를 없애는 데는 학부모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형평성 때문에 이제 고르기가 계속 살아있는 건데 신뢰도 때문에. 근데 학부모들이 그걸 이해해 줬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AI가 채점해주는 서술형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접근해 볼까 생각 중이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쓸데기 없는 얘기 해줬네요. 괜히 혼자 기자회견하면서. 꿈이어서 그렇습니다. 꿈이어서. 주장은 했지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요. 최근에 정교조에서도 그렇고 저희 고희숙 의원도 이야기를 한 게 기자실 개방하고 관련해서 교원 단체들에는 조금 자율적으로 열어줘야 되지 않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을까요? 사실 뭐 이 공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이야기를 나눠준다는 것 자체는 편의적인 부분은 있죠. 도 기자실도 있고 의회관에 이제까지 통상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기자회견 우리 현관에서 하더라고요. 예, 현관에서 하더라고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무슨 이유 때문에 요번에 노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인원들 해서 우리 홍보관 어디 있습니까? 인원들 해서 뭐 저는 그런데요. 꼭 반대해야 될 이유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 개방. 아마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네. 저 잘못된 생각입니까? 안 돼요? 개방하면 안 됩니까? 얘기들 해봐요. 예. 우리 아까 양 대표 제 예를 들어서 얘기 나 아까 하다만 말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나가지고 언론에다가 쉬쉬해서 이제 이게 무마하려고 조용히 하려고 앞으로 제주도교회에서 그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 기자실을 국회같이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난 정치적인 아, 교육에 하는 정치적 발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와서 기자회견하는 분한테 얘기를 제안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돼서 정치적 선언이라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와서 뒤에 막 이러고 이러면 이게 참 교육청 기자실이 과연 이게 괜찮은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과에서도 그 당시엔 노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자회견은 저는 얼마든지 오픈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 뭐 수십 명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올 일이니까 한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좋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론이니까. 예. 그거를 글쎄요.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또 드릴 말씀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처리할 겁니다. 없죠? 이제 맞춰도 되죠? 네, 예. 이상으로 김강수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